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반갑고요. 이제 공부 이제 하시기로 하셨는데 올해 꼭 마무리 지셔야 되죠, 그죠? 올해 꼭 자격증 취득하셔서 훌륭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훌륭한 소장님 되시기를 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좀 양지를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그 20회 시험 그 간단한 총평하고 그리고 내년도의 어떤 흐름 그리고 요 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이 공동체 관리 실무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이니까 김성환 강사고요. 저는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 소속돼 있고 또 이 실무 쪽의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택관리사예요. 주택관리사 1회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업 그 업무 종사를 1990년도니까 뭐 굉장히 한 20년은 훨씬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요 시험에 녹아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20회에 그 자격 시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실무는 그 특성만 잘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그 시험 합격하시는 데는 정말 별 무리가 없어요. 사실 실제 문제는 뭐 여러분들 뭐 누차 강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택관리사이고 실무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실 관건이 1차죠, 그죠? 1차. 근데 이 2차를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 뭐 지난해도 뭐 똑같은 매년 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뭐 임박해가지고 뭐 2차 뭐 마치 뭐 도깨비 뚝딱 해가지고 뭐죠? 돗자리 뭐 기출문제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1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2차 진행되는 요 시점에서 2차의 틀을 좀 어느 정도 잡아두시면 뭐 합격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지난해 시험은 뭐 중간 정도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다면 강의를 받으셨다면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또 뭐 여기 공부하신 분들도 뭐 거의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 있는 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합격은 하신다. 그래서 사실 이 주택관리사 시험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면허 시험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합격하기가 그냥 뭐 혼자 하라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뭐 알려주잖아요. 이 뭐 반바퀴를 돌려라, 뭐 이렇게 해라. 하라는 대로 과정만 진행을 하다 보면 합격이 돼 있잖아요. 요 시험도 아무래도 그 여기 그 강사분들께서 뭐 굉장한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년 절차 과정만 진행을 하신다면 무리 없이 합격은 하신다라는 거고 20회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20회는 과거지요. 여러분들 이제 21회입니다. 21회. 자, 그럼 이제 21회는 어떨 것이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내년도 여러분들 2018년도에 시험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고된 바로는 개정이 됐죠. 2020년도부터는 상대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이 이제 상대평가되고,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이제 22회가 있고, 이제 23회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늦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엄청 내년도부터 상대 평가를 해 그럼 뭐 그렇죠. 엄청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끝을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 물론 이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1차 과목은 이미 기초 과정을 진행을 하셨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이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뭐 1차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2차에서 떨어지면 또 그건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것도 기간 1년을 또 허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차도 올해 안에 이제 끝내는 걸로.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면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 임박해서 오셔도 뭐 거의 합격을 하실 정도니까 미리 준비하신다면 뭐 100%다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1회 전체적인 이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부분은 이제 기존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법규하고 실무 있는데 법규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또 과정 또 약간의 OT를 진행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다 담당하고 있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법규와 비슷한 과정이지만 올 10월하고 11월 달에서 12월 달 그리고 내년도 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하고 강의가 이제 크로즈가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기초 과정을 갖고 요때 이제 기본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을 이때 진행을 하죠. 한 달, 두 달, 세 달이에요,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그 양에 맞춰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후에 그 실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같은 내용을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과정이 다 달라서 나중에 그래요. 이제 임박해가지고 내년도 막 7월 1차 막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 어느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답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면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7월 달에 시험을 진행을 하고 7, 8, 9 뭐 여기 약간 뭐 거의 없겠죠. 그리고 9월 달도 시험이 이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실제 이제 7, 8, 9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10주 내외입니다. 이게 10주. 그러니까 2달 반.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 이때 뭘 하냐면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요약. 이론 요약.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봐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아까 그 10주 정도에서 이 정도의 한 7주 내지 8주를 여기에 소비를 하고 한 3주 정도를 여기에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요약을 할 때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됐다면 정말 요약을 해도 되는데요. 이때 뭐래요? 시설, 회계, 민법에 그냥 뭐 온통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실무가 뭐가 있었나? 뭐 그리고 이때 들으시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또 합류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요약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기본 개념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러면서 문제풀이도 하는 거를 7주에 하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고 정말 뭐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여기에서 개념을 좀 잡아 두신다면 이때 훨씬 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준비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합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강의 진행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둘 거냐면 이 기초 과정에서는 뭐 정말 공동주택 관리가 잘 뭔지 모르겠다. 뭐냐? 그래서 실무적 접근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 접근을 합니다. 개념 접근을 하고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법령 체계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기본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를 다루는데 요 그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시험은 또 이쪽에서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여기 심화 내용까지 하게 되면 기간도 짧지만 또
공부하시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루는데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 이제 시행령 정도 그리고 기본 개념 정도 이렇게 접근할 거고요. 요때는 이제 전체 시행 규칙까지 다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법령이 있고 실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법령 그러면 법에 의존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무 그러면 단순히 실무만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의 특성은 법령 실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실무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존해서 실무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쭉 법이라고 하는 것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때 이제 많은 또 개정사항이 또 발생이 돼요. 개정사항이. 그래서 이 법령 개정사항은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신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문제 출제 아주 잘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정사항을 놓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정사항하고 개정사항을 이제 요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함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문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심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요약이나 문제풀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고 응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죠. 실제 이제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도 여기 문제에서 뭐 화재안전 기준 같은 문제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고 출제가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워낙 광범위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해도 못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 영역은 정말 실무요. 저도 실무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지만 다 실무입니다. 그냥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에서부터 저 쳐다보는 전기 이제 뭐 여기 있는 그 실내 환경 이제 모든 게 그 실무에서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로 1년 동안 한다면 뭐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냥 문제로 유형화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안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마무리 특강하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다른 과목들에 대한 학습도 뭐 여러분들 뭐 1차 과목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반복 훈련해라, 뭐 이해해라, 뭐 이런 말씀. 특히 회계 같은 경우 굉장한 반복 요구를 많이 하죠. 풀어봐야 된다, 뭐 눈으로 풀지 말아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실무는 좀 달라요. 실무는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어디에서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매번 반복하고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무의 범위를 얼마만큼 잘 클로징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정리를 한 그 내용을 반복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르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는데 쉽지 않다. 그냥 처음 오셨는데 그냥 뭐 이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칼을 딱 뽑으셨으니까 어떻게 그죠? 끝을 내야죠. 그러려면 좀 단단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만 듣고 나니까 벅차죠. 뭐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실무 그냥 가볍게 봤는데, 힘드네. 그렇죠. 실무는요, 여러분들 회계, 시설, 또 민법 그 기본적인 법적 사항과 2차 과목의 법규 사항이 다 복합적인 게 실무입니다. 그 다 네 개 과목을 다 정리하는 게 실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실무에 또 고유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뭐 처음에 접근하시기에 너무 방대해서 이게 사실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처음에 운전면허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여러분 선배님들 다 합격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합격증은 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이수하시면 되고,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쭉 공부를 했는데 늘지 않아요. 모의고사 보는데 점수 안 나와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 쭉 정말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무에 계시다면 내가 하는 거니까 내용을 알고 쉽게 접근이 되는데, 실무를 책으로 보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핵심 짚어드리고 요때에서 요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만 잘 착착 진행을 하신다면, 예, 2바퀴만 돌리세요. 그럼 2바퀴만 돌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뭐 합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그 2차 실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특성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과목 명칭은 공동주택 관리 실무고요. 크게 세 가지적으로 시험과 관련해서 실무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던 포괄적이다, 광범위하다, 굉장히 포괄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산에 갈 때 어떤 리더나 어떤 등반대장이 없이 가기는 굉장히 이게 갈림길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곳이 또 실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제 등불을 들고 갈 때 그 방향을 잘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빠지지 않게끔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세부 사항으로, 이 실무는 법령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적인 그 법령 실무가 있고, 또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론 실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법령 실무는 지금까지 문제를 우리도 이제 지금 20회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9회 이전까지와 9회 이후로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15회 이전으로 이렇게 기출문제 쭉 분석을 해보면, 그랬을 때 9회 이전의 문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거의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다만 보시면 되고, 9회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법령 실무의 특징은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정 법령은 거의 시험에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렇게 이 부분은 개정됐고 꼭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이게 매회 그렇습니다. 이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냈던 문제를 또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 입장에서 출제를 할 때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출제를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에서 일단 범위를 조금 좁혀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법령 실무 중에서 매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출제 내용이 또 출제가 되는 거죠. 뭐 입주자 대표의 관리 규약, 뭐 하자수 한번 챙기간, 뭐 이런 것들은 뭐 개정이 됐든 안 됐든 그냥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가 나올 때 법령 실무가 18문제, 19문제 이렇게 나오고, 이론 실무가 뭐 21문제, 뭐 22문제, 약간 이론 실무가 많은데,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의 한 70%, 80%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으시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론 실무인데요. 이론 실무는 물론 이제 우리 노무 관리와 관련된 뭐 인사 고과나 이런 이제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시설 개론을 기본 과정을 아마 기초 과정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 시설 개론 보시면 건축 구조, 건축 설비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저는 또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김 교수님께서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주 뭐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좀 덜해요. 그거 잘 하셔야 돼. 특히 우리 이제
실무, 그러니까 공동 관리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시설 개론의 건축 설비의 기본 강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개념. 요 부분이 바로 또 실무의 문제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실무를 쭉 해왔지만 실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을 집행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그 기사분들이나 뭐 밑에서 이제 이렇게 실제 하시는 분들이 큰 어떤 그 방향이 흔들릴 때 잡아줄 수가 있는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건축 설비를 공부할 때 시설 개론 공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그대로 2차 과목의 공동 관리 실무에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꼭 염두에 두시고 처음 접근하셔야 돼요. 1차가 아니고 이건 2차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문제 정도가 이 기본 개념을 묻는 이런 기본 이론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 개론에서 배웠다. 전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시설 개론에 다 배워서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제일 뭐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죠. 쉽게 나오면 좋은데요. 그럼 또 다 합격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면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 출제위원진 구성이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이 다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이 광범위한 어떤 한 부분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출제를 합니다. 우리 그 실무 쪽에는 많은 기술 자격들이 있어요. 뭐 전기, 뭐 소방, 오수 처리 시설 관리하는 수질 관리. 또 이쪽 또 행정 쪽으로 넘어와도 뭐 공인 노무사, 노무 관리도 공인 노무사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출되는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 하나하나가 소홀한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 쉽게 느끼시는 건 그 부분을 예측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지겹도록 듣고 가서 시험해 보니까 이걸 툭툭 이렇게 찾는 거지 실제 문제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이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는 그냥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시는데 법규 개정사항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함축적으로 해드려요. 올해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요건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그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셔야 돼요. 한 번 해가지고는 뭐 저희들 기억력이 그냥 버티질 못하죠.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찝어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는데요. 실무적이다. 제가 이제 1회 때 시험을 봤어요. 1회 때 시험을 봤을 땐 이게 회계 문제인지 시설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실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낸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문제 내는 그게 거의 8회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9회 때부터는 이제 법령 실무, 법을 집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문제를 구성을 하다가 15회부터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착화되는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면 매회 보면 실무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요거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뭐 회계감사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뭐 요즘 그렇잖아요. 투명성 계속 18, 19, 20회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이 실무를 벗어나서 책으로 봐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 실무 안에서 있을 때 보여지는 문제들로 이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 영역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실무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뭐 크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 않은 기준 같은 겁니다.
실제 이제 저도 이제 그 협회 시설물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교육 주제가 소방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 소장님들이나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막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19, 20회 세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반복학습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실무를 하고 있다면 한 번 들으면 아는데 그죠? 근데 실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다 그게 그거 같죠? 그러니까 딱 이게 범위가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부담을 엄청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첫날이고 처음 얼굴 보는데, 그죠?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한 해를 더 공부를 한다. 이건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뭐 여러분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택관리사 합격을 하시면 현장에 가셔서 소장님 되시면 저를 또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계의 교육을 통해서 제가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냥 뭐 위기를 모면하고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딱 나가도 뒤에 잡혀요. 또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접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만 여러분들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뭐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시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요. 뭐 인트로가 조금 길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그 공동주택 관리 실무의 책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 내용 들어갈게요. 자,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포괄적이길래 그러냐? 그래서 기본적인 그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관리 실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이제 소장님이시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다루셔야 되잖아요. 행정 실무. 또 기술적인 측면도 보셔야 돼요. 기술 실무.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해놓고 접근을 합니다. 이제 행정 실무 쪽에서는 이제 법령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법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는 큰 흐름은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제도도 들어가 있고, 뭐 지금 이제 조금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소장님 막 하시고 할 때쯤 되면 이제 주택관리사법 뭐 이러한 부분들도 논의는 막 한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훨씬 더 초우도 개선이 되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행정실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데 전체적인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개요를 처음에 이제 접근하죠. 그러면 이런 게 관리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는 과정이 실무예요.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죠. 관리의 주체가. 그죠? 무엇을 관리하느냐? 공동주택을 관리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공동주택을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입주자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뭐 건축물도 있고 설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의 강론을 지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주자 관리 또 대외 업무라 그래서 뭐 시장군수 구청장하고의 업무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요. 또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죠. 직원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장님 되시는데 그죠? 직원들 관리해야지. 직원들 관리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 딱 차고 이래 저래 안 합니다 요즘. 정말 진짜 직원 관리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요 처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답은 잘 관리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이제 사무인사 관리.
인사, 노무. 그래서 이 근로자한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법적인 근거, 이론적인 부분 이런 걸 이제 다루게 됩니다. 쉽지만 않겠죠. 이제 같이 가시면 될 거고요.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리비예요, 그죠? 관리비. 이제 우리도 이제 회계 관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는 이제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이냐 문제, 또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행정실무 영역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기술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시설 관리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뭐 Facility Management, 또 FM 이런 용어들 쓰는데 사실 이 건축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죠. 노후화됩니다. 이 노후화된 시설물을 어떻게 재산적 가치를 유지 보존 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막 흔들흔들해요. 그냥 두면 안 되죠. 조여야 되고 뭐 망치를 못도 쳐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그냥 이제 일반 그 기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라면 그래 그럼 뭐 이거 뭐 돌아봐라 줘요. 뭐 이 정도 하면 되지만 이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시설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하자보수나 장기수선 계획 같은 거예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하자보수 같은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자보수나 장기수선 계획, 뭐 시험에서 잘 나오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론적으로 접근하신 다음에 이제 각각 하나의 뭐 건축물, 시설물, 설비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건축물이나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바꿔 얘기하면 기능이 떨어졌을 때 건축물의 기능, 뭐 균열이 생겼다, 누수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설비입니다. 설비. 우리 이제 건축 설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건축 설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지금 저수조에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펌프가 지금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치유를 하고 이 원인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화재 감지기에 뭐 주경증이 울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냐. 뭐 오동작이냐 뭐 이런 것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건축 설비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건축 설비가 굉장히 많죠. 우리 설비 뭐 이게 이제 처음 오셨는데 설비가 뭐가 있어요 이러면 그래도 이제 뭐 좀 접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좀 대답을 합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있는 설비들이 건축 설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계속 이제 만나는 것들이 다 합니다. 따뜻하게 주무셨습니까? 난방이 잘 된 거죠. 난방 설비.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불 켜야죠. 전기 설비. 네. 그리고 그냥 합니까? 물이라도 한 잔 드셔야 되죠. 급수 설비. 또 화장실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오수 처리설. 오수 정화조. 이런 설비. 네. 그리고 뭐 밥이라도 해 드시려면 가스라도 켜야 되고요. 또 각 곳곳에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옵니까? 아니요. 승강기 탑니다. 운송 설비도 있고요.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설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설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설 개론의 한 꼭지죠. 건축 구조, 건축 설비. 그게 이제 여기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제 실무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러한 부분이죠. 출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뭐 17, 18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개론 공부를 하실 때 건축 구조나 설비 하실 때 이거 실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 소독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마지막 전체적으로 그렇죠.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어느 한 구석구석이 쉬워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자체도 그렇게 이제 그냥 누구나 보여지는 이런 문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단의 노력 각오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만은 하지 않습니다. 길을 제시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잡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초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이제 기본서 교재 60, 실무 쪽, 그러니까 앞에 법규 있고요. 기초교재 66페이지 지나면 이렇게 노란 페이지를 하나 넘기시면 1페이지에서 주택관리의 기초라고 하는 1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건 이제 본교재는 아니고요. 요 교재는 기초교재입니다. 말 그대로. 요거 그러니까 4회 정도의 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10개의 꼭지를 행정실무 기술실무를 큰 흐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잡는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자, 제 1장 있고요. 기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초는 관리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공동주택을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필요한 것들이 뭐냐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큰 꼭지는 이렇게 3가지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관리를 할 때 필요한 것들, 제일 중요한 게 뭐, 누가 관리할 거냐? 두 번째, 무엇을 관리할 거냐? 세 번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관리합니까? 주택관리사가 뭘 관리하는 거예요? 주택을 관리하는 거죠. 그죠?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누가 관리하느냐,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해요? 예, 법적인 절차대로 이제 관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방법, how, 그죠? 그래서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누가 관리할 거냐 그 얘기죠.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관리해? 주택관리사 관리하잖아요. 그죠? 주택관리사 합니다. 주택관리사 뭐 처음에 이제 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1단원에 관련된 부분이 말 그대로 주택관리사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이름하고 이제 공교 이렇게 같죠. 그래서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검토예요. 자, 주택을 관리를 합니다. 그죠? 주택을 관리를 하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법적인 사고를 좀 많게 이렇게, 우리가 리갈 마인드라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력을 키우고 계시고, 또 이제 법규 쪽에서도 이제 법규에 관련된 부분 이제 정리를 하실 텐데,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고력을 가진 소장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판단을 하시게 되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직원들이 굉장히 유능한데 소장님이 판단을 잘 못해. 그러면 직원들이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거만큼 참 힘 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격하라, 저 산이다, 진격하라 그랬는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산이 아닌갑다, 저 산인갑다 이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게 소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은 주로 해석입니다, 해석, 법을 해석. 그래서 이 실무적으로 요 법을 얼마나 해석을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법령 실무는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라고는 하지만 법령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무슨 법에 의하면, 무슨 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안전점검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기출도 됐지만 이런 안전점검이 뭐냐? 안전하게 점검하는 거요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겠죠. 근데 이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개념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이 다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개념이 다르고 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이 다르고 말은 안전점검이라고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점검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 안전점검해 이러면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직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자. 이렇게 그래요 반기마다 하는 거요. 이러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서술을 들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힘드시고 처음에 이렇게 잘 어색하더라도 무슨 법에 의하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뭐 그 20회 기출 문제 보실 일이 있으면 그 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문제가 다 무슨 법령에 의하면 무슨 법령에 다 문제가 그래요. 실무 문제가 무슨 법령 이렇게 앞에 다 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걸 좀 힘드셔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 있어요. 이건 좀 힘들어도 무슨 법령에 의하면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자. 막 이걸 외우고 뭐 이거 아니에요.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도 크게 세 가지 법령에서 주택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건축물이잖아요. 주택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다루는 건축법령에서 주택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우리 주택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름이 주택법인데 주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갈까요? 하고 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주택이 있고. 또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택이 뭐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주택,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정주 공간 아니에요. 그죠?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왔을 때는 그냥 주택이 이러면 안 되고 건축법에 의한 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좀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계시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주택 대상물이 있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법적인 관리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치 관리라는 것도 있고, 위탁 관리라는 것도 있고, 또 사업 주체 관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관리의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또 전문업자에게 맡겨서 초기에 이제 집을 짓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관리 이런 형태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의 관리 방법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이런 주택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보니까 분양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도 껴 있고 뭐 임대단지 주택단지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묶여서 있는데 그런데 보신 적 있죠? 임대가 있는. 그래서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분양과 이런 그 주택을 혼합주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임대도 아니고 분양도 아니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임대는 이제 우리 공공임대하고 분양임대 요거 이제 관련된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이나 아니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법령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법규에서 더 보강을 하시겠지만 이런 형태에 대한 관리도 있고 뭐 공동관리나 구분관리 뭐 이런 형태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제 주택관리사,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이라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취득하신 그런 분들이 꼭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 수요가 있고 공부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뭐 300세대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혹은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가 주택의 건축물, 동의 건축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500세 미만은 사 또는 보가가고 500세 이상은 꼭 주택관리사가 이렇게 법적으로 가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을 법으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끄집어오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 법으로 관리하는 주체다.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표현이 이제 관리 주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관리 주체가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사무소장님이라고 친숙한 인물이 한 분 등장을 하시죠, 그죠?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장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장님 또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관리 주체는 법에서 이 관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관리 주체가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개념 잡을 때는 관리 주체가 뭐지? 관리사무소장이 뭐지? 뭐 업무는 어떻지? 뭐 이런 부분이 막 혼용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딱 강조드리는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전부 다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법에 의하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훈련 그런 건 좀 필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를 법에서 이래 해라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실무를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지어진 사항을 직접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니다. 그렇다 보면 좀 일을 잘 하면 좋은데 뭐 또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들이 좀 필요해요. 장치들이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이자가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행정처분 같은 것도 내리죠. 과태료도 내리고 그죠? 이러한 벌칙 과태료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기초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실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 관리업자도 중요하지만 주택 임대 관리업자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임대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에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기초 개념을 잡는 건데요. 조금 이제 쉬셨다가 요 내용에 대한 개념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